이어서 다음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로이터가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이제 파업을 갖다가 단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사실 삼성그룹이요, 이 이병철 창업주 시절부터 무노조를 지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바로도 그렇고 다 노조를 가지고 있죠. 예, 노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사측과 협상을 하면서 결국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요즘 세대들은 뭐 사실 재무제표를 다 보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아니 부서 20명인데 한 명만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내가 재직하는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그다음에 거기다 캐시플로우를 쭉 보면서 이 정도는 우리한테 성과금을 나눌 수 있는데 왜 안 나눠주느냐? 이런 것들에서 요구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요구 중 하나는 무엇이냐? 아니 SK하이닉스의 초봉, 대졸 초봉이 1억 5천이 됐는데 왜 1억 5천이 됐습니까? 인센티브 1억을 주기 때문에 1억 5천이 됐습니다. 이거를 삼성전자 노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삼성바이오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삼성바이오가 사실 영업이익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처음으로 2조 원을 찍었습니다. 2조 원을 찍었다는 거를 삼성바이오 노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사측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성과금을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사측에서는 우리가 7%까지 올릴 수 있지만 13% 올려달라는 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파업으로 들어섰습니다. 파업으로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96%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 95%가 파업에 산소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것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과급에 대한 차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을 사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된 마찰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노조 전체 조합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뭐 실제로 많은 직원들을 좀 상당수 대변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예, 전체 직원에 그러니까 노조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임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 중에 75%가 삼바의 이제 노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대표성을 갖다 보이는 것이고 대표성을 갖고 노조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우리한테 14%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작년에 영업이익 2조를 올렸으면 제 주위에도 삼바 이제 직원이 있는데 삼바가 회사가 잘 되면 고충이 무엇입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저한테 거듭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겪은 노조 측 근로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났으니까 우리에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걸 달라 이런 것이고 사측 6.2%는 뭐냐? 삼성그룹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인상이 6.2%입니까? 해당 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불구하고 삼바는 그룹이 정했으니까 그룹이 제시한 게 6.2%다. 적진 않죠. 적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년에 2조 원의 영업을 거뒀는데 6%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대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노조 측에서 원하는 방안이 뭔가요? 좀 어떤 지점에서 대립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인상률 6.2%는 만족할 수 없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14%의 어떤 인상률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삼바 노조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적인 성장 기업이 됐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바의 가장 비즈니스 모델인 CDMO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황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이 또 다른 문제라고 표현한 게 애매하긴 하지만은 중국의 어떤 경쟁사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 미국에서 거기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하다 보니까 고객사가 굳이 우시바이오로직스에 찾아가서 우리를 갖다 대신해서 만들어주세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바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 더 폭증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노조 측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적절하게 제시하면서 협상하지 않으면 이 파업에 대해서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이제 지난번 저희가 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에서도 좀 알려드렸었지만 지금 노조원들이 회사 이익이 엄청난 만큼 거기에 좀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대립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작년 11월에 삼바의 전 사원에 대해서 평가,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한 번에 외부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삼바의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폴더에다가 공유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봤더니 아니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적겨주면서 인사팀,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부엔 피플팀이랍니다. 피플팀에는 고가상전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조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인 거는 우리 근로자들 다른 부서인데 왜 인사팀에서 피플팀에서는 고가가 왜 이렇게 좋으냐 이런 데 불만이 같이 나왔습니다. 불만이 나왔으면 사측에서 거기서 사과를 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자세가 아니고 이 노조에 대해서 이제 뭐 고발을 하네. 근데 노조의 사무실 인터넷에 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노조원들이 사측에 대해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이번에 어떤 파업에 대해서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이 그동안 무노조로 성과를 이뤘었던 삼성그룹이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해가야겠죠. 그만큼 노조 문화를 좀 제대로 정착을 시키는 것도 주가에 큰 이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들으신 대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무노조를 갖다 지향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2016년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나와서 삼성의 노조를 받아들이겠다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일제히 다 노조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삼성그룹도 힘든 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냐. 지금 세대, 아까 말씀드린 MZ세대는 이전의 세대와 다릅니다. 단적으로 어느 회사에 딱 입사를 하면 취업난이 심하니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2, 3년 정도 다닌 다음에 경쟁사로 이제 이직을 한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런 어떤 달라진 문화에 삼성의 사측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걸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삼바가 사실은 이 노조 때문에 생긴 어떤 후유증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삼바도 전향적으로 노조 문제를 갖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